민사소송 정말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걸까요? 매번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사건 어떻게 돼가고 있냐 물어보기도 좀 뭐하고 그렇죠? 이게 마치 어떤 값을 넣으면 어떤 값이 나온다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 저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정말 이것저것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오늘 최대한 기다리시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데이터를 들고 왔습니다. 이번 컨텐츠 저와 함께 하시면서 조금은 안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인의 강민주 변호사입니다. 가장 먼저 보통 민사소송은 대체 얼마나 걸릴까요? 정말 사안에 따라 다른데요. 보통 민사소송의 경우 소제기 시부터 첫 변론기일, 그러니까 재판이 열리기까지 적어도 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개월이면 끝난다는 게 아니라요. 이제 첫 재판까지가 3개월이라는 말인데요. 마치 우리가 퍼즐을 맞출 때 중간 조각을 맞추기 전에 먼저 테두리를 퍼즐로 맞추는 것처럼 이 기본적인 틀을 잡는 데 필요한 시간이 한 3개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송기간은 어떤 법원에 제기가 되는지 그 재판부의 성향이나 누적된 사건이 몇 건인지에 따라서 정말 건건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저 대략만 말씀을 드리자면 단지 서면으로만 왔다 갔다 공방을 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1심 기준으로 한 8개월 전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통상 증인이나 사실조회 같이 증거 신청이 필요한 사건들의 경우에는 1심 기준으로 최소 한 1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소송이 오래 걸리는 사건들을 각각 사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소송, 대여금 반환 소송이죠. A가 B에게 빌려준 5천만 원을 갚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계약서와 송금 내역 등 명확한 증거가 확실하다면 이런 경우에는 비교적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약 100피스 정도 되는 퍼즐을 맞추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보통 서면으로만 진행되고 1심 기준으로 한 8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좀 더 복잡해집니다. 500피스 퍼즐 정도 될까요?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 A가 B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 사고의 경위, 과실의 비율, 손해액 산정 이런 복잡한 요소들을 다 따져야 하고요. 증인신문이나 사실조회 등 모든 절차를 감안을 한다면 1심에만 최소한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설 하자 소송 같은 경우에는요. 아파트 입주민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누수나 균열 같은 하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즉 건설 하자 소송 같은 경우가 한 1000피스 대형 퍼즐 정도 될까요? 건축 전문가 감정이 필요하고 방대한 자료들을 검토하고 수많은 증거들을 검토해야 해서 1심에만 한 1년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료 과실 소송, 정말 복잡한 2만 피스 퍼즐과 같은데요. 예를 들어 수술 후 부작용으로 A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때는 의료행위의 적절성, 특히 수술과 부작용 사이의 인과관계 이것을 명확히 밝혀내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의료기록 검토, 전문가의 증언 등 1심에만 2년 이상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시기도 매우 중요한데요. 연말에 제기되는 소송의 경우에는 법원의 겨울 휴정기가 12월 말 1월 초에 있고 법원의 인사이동이 2월에 있기 때문에 진행이 좀 더 버텨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민사소송은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사건이 얼마나 복잡한지, 증거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법원의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단한 사건은 몇 개월 만에 해결될 수 있지만 복잡한 사건은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냥 소송을 빨리빨리 진행하는 게 최선이 아닌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과실 소송 같은 경우에 환자 A씨가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 소송을 제기했지만 당신 몸이 상해를 입은 결과가 아직 온전히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럴 때는 소송을 천천히 진행하면서 상해의 최종 결과, 후유증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야 더 정확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지니까요. 또 다른 예로는 환경오염 집단소송을 들 수 있는데요. 지역 주민들이 오염수를 방류한 공장을 상대로 환경오염에 대한 집단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현재 이와 관련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라면 소송을 좀 천천히 진행하면서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길 기다려야겠죠. 그래야만 더 강력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테니까요. 코로나 팬데믹 얼마나 힘드셨나요? 이처럼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생각만큼 고통스러운 게 있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저희 동의는 저희 의뢰인들 사건만큼은
마냥 손 놓고 기다리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언제 끝날 줄 모르는 상황에서도 법원에 기일지정 신청을 독촉하고 조정을 통한 해결을 이끌어내면서도 사건을 앞당기기도 합니다. 반대로 사건을 좀 길게 가져갈수록 우리 의뢰인에게 유리한 상황이라면 사건을 좀 끌고 가는 전략을 수립을 합니다. 마치 숙성될수록 좋아지는 와인처럼요. 동의는 늘 안 되는 걸 된다고 말로 하지 않습니다. 그저 증명합니다. 구독하시고 국내 10대 로펌의 자신감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